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LA 클리퍼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언더독 조금 업로드가 늦었는데 그 당시에 클리퍼스 상당히 못하던 시점이었고 정말 클리퍼스야말로 최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짓말처럼 살아났습니다. 역시 시즌은 길고 무언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참 현상을 판단하고 예상하는 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클리퍼스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초반은 대단히 실망스러웠죠. 여러 악재가 터지면서 서부 최하위로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완전히 달라졌죠. 6연승 한 차례, 5연승 포함해서 최근 15경기 성적이 무려 12승 3패입니다. 공교롭게도 크리스폴을 내보내면서 팀은 또 몰라보게 분위기가 좋아졌고 성적마저 상승했습니다. 10위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승차 없이 현재 서부 컨퍼런스 11위니까 언제든지 플레인 토너먼트 혹은 그 이상 플레이오프까지도 노릴 수 있는 위치로 대단히 빠르게 올라섰습니다. 자, 이제 딱 반환점 돌았습니다. 클리퍼스는 41경기 치렀고요. 18승 23패. 여전히 시즌 초반에 비하면 실망스럽긴 합니다만 18승 23패로 서부 11위 그리고 최근 5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자, 시즌 초반에 클리퍼스가 최약체로 전락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전술이. 오프시즌 동안에 이름값 높은 스타 선수 대거 영입했죠. 브래들리 빌도 데려왔고 브룩 로페즈, 크리스 폴 여러 선수들 데려왔습니다만 이 변화된 로스터에 걸맞은 특별한 전략이나 전술이 전무했습니다. 매 경기 예고 없이 이 선수들은 다른 역할을 요구받았고요. 왜냐하면 명확한 전술, 그 다음에 바뀐 로테이션에 대한 그런 변화된 전술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냥 나가서 내 역할을 알아서 찾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수비였죠. 지난 시즌 최대 강점이었던 수비력이 반토막 났습니다. 심지어 제프 밴 건디 수비 코디네이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클리퍼스의 수비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무너졌었죠. 자, 두 번째는 부상입니다. 일단 카와이 레너드 역시나 시즌 초반에 부상 때문에 많이 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출석률이 제법 높아졌는데 잦은 부상 및 코트 안팎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죠. 자, 그리고 브래들리 빌은 나올 때도 못했는데 고관절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 진단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다운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제임스 하든은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줄곧 팀 내 출전 시간 1위였습니다. 시즌 시작할 때부터 제임스 하든은 또 갈렸죠. 자, 여기에 데릭 존스 주니어 클리퍼스 내에서 크리스턴과 더불어서 가장 훌륭한 수비수인데 이런저런 부상에 시달리면서 현재 17게임 출전에 그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약 또 한 달 정도 못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보그다노비치 16경기 출전. 자,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과 레너드, 이비차 주바츠 이런 선수들을 보좌해야 할 롤 플레이어들까지 다쳤습니다. 여기에 존 콜린스도 제대로 터란누 감독이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LA 클리퍼스는 리그 최고령 팀이잖아요. 평균 연령이 제일 많다 보니까 에너지 차이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터란누 감독은 굉장히 태평한 인터뷰로 또 클리퍼스 팬들을 답답하게 만들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클리퍼스는 시즌을 접기 직전까지도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클리퍼스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일단 전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명확해진 공격 구조, 카와이 레너드의 복귀, 그리고 레너드의 무시무시한 어택 모두가 나왔죠. 클리퍼스 코칭 스태프가 카와이 레너드에게 제일 많이 요구한 건 3점을 많이 던지라는 거였습니다. 클리퍼스가 이비차 주바츠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 플로어 스페이싱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제일 레너드에게 많이 주문했던 건 지금보다 3점을 훨씬 더 많이 던지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는
7.3개를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의 커리어를 놓고 보더라도 명확하게 커리어 하이입니다. 자, 카와이 레너드의 3점 커리어 시도 개수가 4.3개니까 지금 본인의 커리어 평균보다는 3개를 더 던지고 있는 셈이죠. 대단히 많이 던지고 있는 카와이 레너드고, 자, 그러다 보니까 플로어 스페이싱도 넓어지게 됐고, 네, 그리고 레너드는 28.2득점 커리어 하이입니다. 2.2 스틸 커리어 하이, 그리고 3점 7.3개 시도 2.9개 성공, 두 부문 다 역시나 커리어 최고 기록이고요. 자유투가 무려 94.1%, 이것도 커리어 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득점, 특히나 공격에 관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 혹은 뭐 커리어 세컨 하이 이 정도로 이 레너드의 활약이 아주 꾸준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제임스 하든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죠. 둘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술을 짜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철저한 투맨 게임과 정교한 하프코트 셋이 가능해졌습니다. 레너드가 3점을 많이 던지니까 제임스 하든도 돌파 공간이 생기고, 존 콜린스 역시도 뭐 스트레치 빅이잖아요. 상당히 외곽이 좋은 선수인데 레너드가 공간을 넓게 벌려주니까 콜린스에게도 많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콜린스도 매달 거듭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존 콜린스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브룩 로페즈 공간 창출 능력이 있죠.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코트를 쫙쫙 벌려줄 수 있는 스트레치 빅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비차 주바츠가 빠지고, 네, 그리고 브룩 로페즈가 주전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클리퍼스가 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1, 2옵션의 공간이 아주 원활하게 확보가 됐고, 전체적인 공격 범위도 확장됐죠. 시즌 초반에 비해서 공격 옵션이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크리스턴 같은 선수들을 이제는 더 이상 세깅을 못해요. 몇몇 팀이 세깅했다가 완전 호되게 당했거든요. 공격을 잘하고 공격이 잘 풀리고 정교한 슈팅을 던지니 수비도 더 쉬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 선수들도 변화했죠. 이 어수선했던 팀 전술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명확한 시스템, 그리고 선수들의 명확한 역할도 분담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스타 선수들, 그러니까 레너드나 하든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했고요. 롤 플레이어들의 역할이 증가했습니다. 또 이 중에는 영건들, 네, 코비 샌더스나 혹은 조던 밀러나 혹은 뭐 니드 하우저 같은 선수들도 아주 좋은 역할을 했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몇몇 스타들이 슈팅을 몰아던지고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받게 되면 팀 분위기나 공격력이나 기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클리퍼스는 롤 플레이어들도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공격력과 분위기와 기세가 살아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훌륭한 공격과 그다음에 정교한 오펜스를 가져가니까 수비도 더 쉬워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 클리퍼스의 지난 시즌 최대 장점이었던 수비력도 살아났습니다. 여전히 전체적인 수비 지표 자체는 하위권이에요. 하지만 점진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시즌 초반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던 팀 디펜스와는 다르게 실점 폭이나 야투 허용률도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5연승 기간 동안에는 115.2점을 넣는 동안 105.6점만 내줬어요. 득실 차이가 플러스 9.6점인데 105.6실점이 훨씬 더 고무적이죠. 네, 이 제프 밴 건디 코치가 부임하고 나서 가장 큰 강점이었던 수비력을 되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벤치 자원이 안정됐습니다. 주전들의 휴식 구간에도 그대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클리퍼스 벤치가 스텝업 했기 때문이고요. 일관된 경기력을 보장하면서 이 벤치 자원들이 주전들의 부담을 잘 덜고 있습니다. 이 케빈 오코너, 굉장히 영검들을 잘 살피는 인물이고, 네, 드래프트 할 때도 이 케빈 오코너의 그런 시선들이 저도 많이 도움이 되곤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클리퍼스의 조던과 코비가 있잖아요. 네, 조던 밀러와 코비 샌더스. 조던 밀러에 대해서, 조던 밀러는 3점 슛, 어택 오브 드리블, 패싱, 디펜딩 범용성 등이 장점인데, 브루클린 네츠전은 정말 센세이셔널했다. 스팟업 3점은 물론이고 포스트업도 잘 해낸다. 이런 극찬을 했고요. 또 코비 샌더스에 대해서도 엘리트 미드레인지 슈터인 코비 샌더스는 NBA에서도 장점을 잘 가져가고 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맞아서는 갑자기 20득점 이상 올렸다. 그날 선보인 미드레인지 메이킹은 마치 대학 시절을 연상케 했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샘 베스니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샘 베스니도 드래프트 되었을 때 이 선수를 바라보는 눈, 지켜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한 인물이죠. 조던과 코비에 대해서 클리퍼스는 조던 밀러, 코비 샌더스를 본격적으로 기용해야 한다. 출전 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이다.
밀러와 샌더스가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덕분에 클리퍼스가 버틸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클리퍼스는 캠 크리스티나 혹은 야니코나 니더하우저 같은 연건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또 번갈아 가면서 번뜩이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터라누 감독이 어쩔 수 없이 데렉 존스 주니어 쓰러지고 보그단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팀의 에너지는 떨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벤치 자원들, 특히나 연건들을 기용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번갈아 제 몫을 해낸 거죠. 자, 개막 후 20경기와 최근 행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경기를 치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개막 후 20경기에서는 5승 15패에 그쳤습니다. 승률 25%, 득점 111.8점, 실점이 117.7점. 아까 실점이 5연승 기간 동안에 105점대였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서 필드골은 47%, 3점은 35.9%인데 12.9개를 넣었고요. 자유투는 24개가량을 던졌습니다. 자, 최근 21경기는 13승 8패고요. 실점이 109.2점까지 떨어집니다. 득점은 1.3점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실점이 큰 폭으로 줄었죠. 8.5점이나 줄었고요. 39.6개의 리바운드를 잡았고 필드골은 비슷합니다만 3점 성공률이 훨씬 올랐고요. 그리고 3점 시도 개수, 성공 개수도 더 많았습니다. 3점을 더 많이 던지고 더 많이 넣었는데 자유투는 줄지 않았어요. 자유투는 오히려 1.1개를 더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레너드와 하든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공격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스페이싱을 가져가면서도 자유투를 많이 얻으면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는 거죠. 자, 터라누 감독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남은 55경기에서 35승 20패 이상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사실 그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계획을 비웃었을 거예요. 또 턴다. 또 천하태평하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짓말처럼 살아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클리퍼스가 살아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팀 수비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터라누 감독은 그 공을 제프 밴 건디 코치에게 돌렸어요. 지난 10경기에서 한 12경기 동안에 클리퍼스는 매우 훌륭한 수비팀이었다. 아주 올바른 위치에 있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는 제프 밴 건디 코치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밴 건디 감독에게 코치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들은 남아있죠. 일단 대안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레너드가 쓰러지거나 하든이 아프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는 지금 또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긴 부상은 아닌데 일단은 빠져 있고요. 왼쪽 무릎 통증 치료를 위해서 일단 귀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복귀 이후에 재평가 예정인데 보통은 레너드가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씩 더 빠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리 클리퍼스가 잘 나가고 있어도 레너드의 복귀만큼은 만전을 기해야 된다.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너드가 30경기에서 33.8분을 뛰고 있습니다. 이 33.8분도 레너드 칭호로 많이 뛰고 있는 거예요. 평균 출전 시간이 14년 동안 31.8분이니까 2분이나 더 뛰고 있는 거죠. 그리고 LA 클리퍼스로 이적하고 나서는 두 번째 시즌, 그리고 지지난 시즌 다음으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28.2득점, 6.3리바운드, 2.2스틸, 필드골 거의 50%고요. 3점 거의 40%, 자유투가 94.1%니까 남아있는 시즌 동안 샤프한 슈팅 가져가면 180클럽도 충분히 가능하죠. 레너드는 한 번도 180클럽에 든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임스 하든도 문제죠. 일단 제임스 하든 올 시즌 현재 딱 3경기만 빠졌습니다. 문제는 제임스 하든이 현재 35.7분을 뛰고 있다는 거예요. 89년생이잖아요. 너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야투 효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출석률은 높은데 팀 내 출전 시간은 1위이니 제임스 하든의 에너지 단계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레너드의 이탈 때문에 다시금 하든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면 클리퍼스의 지표는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새가슴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오프만 되면 정규 시즌보다는 볼륨, 효율이 다 줄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시면 정규 시즌 34.9분 뛰면서 24.1득점, 3.7 턴오버, 그리고 야투, 3점, 자유투 전부 다 플레이오프가 자유투를 빼면 더 낮아요. 야투 효율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플레이오프가 정규 시즌보다 출전 시간이 1.3분이 더 긴데 평균 득점은 24.1득점보다 훨씬 낮습니다. 22.5득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투 효율이 좋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마이크 덴토니 감독도 그랬고 지금 터라누 감독도 그렇고 결국에 제임스 하든을 그냥 정규 시즌 마지막 날까지도 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든은 굉장히 많이 뛰고 싶어하는 선수인데 그것도 20대 때 안 됐던 게 지금 30대 때 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클리퍼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하든이 이렇게 많이 뛰고 굴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출전을 한다면 하든의 플레이오프 성적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갈 길이 바쁘지만 제임스 하든의 체력, 에너지 그 사이의 균형을 잘 찾아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지금도 체력 부담은 쌓여가고 있고요. 시즌 후반 혹은 플레이오프 때 나타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지금이 최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긍정적인 변수가 얼마 없기 때문이죠. 터라누 감독이 택한 변화가 저는 굉장히 그래도 기민했고 빠르진 않았지만 아주 유효했습니다. 제대로 목적타가 됐는데 클리퍼스의 베테랑들은 어쨌든 에너지 당겨 쓰고 있어요. 카와이 레너드가 큰 부상을 입었을 때 그때 직전에 출전 시간 보면 터라누 감독이 카와이 레너드 무지하게 굴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짝 무릎이 아프고 또 그 전까지 출전 시간도 상당히 길었고요. 그 말인 즉슨 지금 워낙 갈 길이 바쁘니까 에너지를 빨리빨리 당겨 쓰는 거예요. 더 이상 또 다채로워질 여지가 없는 공격 및 수비 전술 그리고 로테이션을 들 수가 있는데 왜 공격 및 수비 전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다채로워질 수 없느냐. 일단 남아있는 시즌 동안에 지금 트레이드 시장이 열렸잖아요. 팀 구성을 급진적으로 변경하기에는 트레이드 자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뭐 해봤자 존 콜린스 그 다음에 보고다노비치 정도인데 판매자보다는 구매자에 가까워요. 네, 그리고 클리퍼스는 실제로 많은 선수들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 1절 다 거절했다고 하죠. 하지만 구매자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빅딜의 여지가 사실상 없다. 그런데 최근에 마이클 A. 스코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클리퍼스 구단은 13경기에서 11승을 거두기 전에 존 콜린스를 매물로 쓰면서 세크라멘토에 더마 드로잔, 키온 앨리스를 데려오는 그런 트레이드를 논의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존 콜린스 잘해주고 있고 존 콜린스가 클리퍼스 상승세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물론 더마 드로잔이 온다면 제임스 하든과 레너드의 득점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 딜을 한다면 가뜩이나 클리퍼스의 빅이 약한데 저는 더 나쁜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클리퍼스는 샬럿 호네츠의 콜린 섹스턴에게도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트레이드 자산이 많지 않다. 만약에 여기서 변경을 하더라도 소규모 트레이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클리퍼스가 잘 나가는 이유와 또 향후 미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클리퍼스가 지금 이 변화를 얼마나 길게 끌고 갈 수 있을지 또 나중에 이 클리퍼스를 분명히 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려하는 팀들이 있을 거예요.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될지 또 트레이드 시장에서 클리퍼스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상 LA 클리퍼스에 대한 컨텐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